결국은 이제 간부의 이제 리더십, 자질 문제로 이제 귀착이 되는 것인데 12사단 그 훈련병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은 우리 그 남성분들께서 여자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했는데 저는 지금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 남자 군인은 그럼 다 잘못을 안 하느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야, 저 사람 여전히 스윗하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말씀들 하실 텐데 그렇게 해 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답을 찾으려 그러면은 남자 여자로 갈라쳐 갖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사회가 지금 답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 때문에 자꾸 갈라치기를 이용하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직책을 가지면은 그 직책에 맞는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군의 간부로서의 가져야 되는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되는 그런 간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또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는 더 나쁜 간부들이 들어올 확률이 많다는 거죠. 지금 같아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육군 규정이라는 게 인사 정보 작전 쭉 해갖고 뭐 이만큼 돼요. 그거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대장이 봐야 되는 규정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교육훈련에 관련된 거. 그런 거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데는 그 중대장은 그걸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군기훈련 규정이라는 것을. 하도 옛날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는 육군 규정에까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 상위령에도 법령에도 들어가 있고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어떤 개인의 자질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수한 자들이 군대 생활을 하겠다, 군대 간부를 하겠다고 서로 저요 하고 손들고 달려드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소위 대접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럼 또 국민들께서 그래요. 너희들이 군대가 잘해봐라. 그러면은 잘 갈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군대를 없앨 수 없는 것이고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 데는 일정한 수준의 일정한 양의 간부가 필요한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잘못된 것들을 다 순환시키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부터 시작해갖고 이 제대로 된 군 간부들의 어떤 예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동안에 우리 어떤 병사들의 어떤 인권 신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사실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실무 부대에 가보면은 병사들의 어떤 인권이나 생활의 편안함 뭐 이런 것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간부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죠.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다 다독여주고 해결해주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과 중에는 각각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훈련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과 끝나고 간부가 쉬어야 될 시간에 결국은 뭐 밴드다 단톡방에 들어가 갖고 뭐 이것저것 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멸을 느껴서 봉급이 적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그 소위 잘못된 군대 문화 그 군대 문화라는 것도 뭐 군인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군에 와 있는 우리 그 병들을 잘 관리해주고 건강하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다치고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간부들의 걸리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그런 것을 좀 줄여주고 제대로 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진짜 우수한 사람들이 간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휘관의 자질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단의 수준 자체가 향상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는 일단 인사평가제도 차원에서의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고가평가를 하거나 해서 안목과 역량을 지닌 인재들이 고위 계급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야 밑에 있는 조직원들도 아 저런 사람이 진급이 됐구나 그럼 나도 열심히 하면 진급할 수 있겠나라는 희망을 갖고 조직에 남아서 헌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텐데 과연 지금 우리 군의 인사평가제도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들도 할 말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교육훈련 차원입니다. 현재 우리 간부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은 초급반, 소위 때 받는, 그리고 대위 때 받는 고군반, 그리고 소령으로 진급해서 받게 되는 6대 합동대 교육이 있습니다. 합동대 교육. 이 이후에는 중령, 대령, 장군으로 갈수록 정규 교육 과정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반대로 미군은 장군이 되어도
교육 과정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조차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학습형 조직을 잘 구축한 곳이 미국 육군이다 해서 그걸 배워가지고 시진핑부터 그 밑에 공산당원 1억 명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철저한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군대의 교육 시스템, 교육훈련 체계, 간부들의 역량을 계속해서 늘려주는 수준인가? 아니면 어느 수준에서 끝나고 대충 경험에 따라서, 자기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한 바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또 한 조직의 문화, 그리고 이 뭐랄까 그 조직원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또 생각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의 핵심은 저는 인사평가 제도에 있다고 보고 이 차원에서 좀 대대적인 진단과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요. 예. 제가 군대에서 그 인사 평가를 주로 하던 사람인데 아 죄송합니다. 지금 누굴 저격하려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군은 제가 모르지만 육군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제대로 된 인사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100%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왜 그러느냐? 사람마다 이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예. 어떤 사람은 와갖고 야 이런 걸 좀 중점을 둬라 이렇게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걸 중점을 둬라. 과거에 제가 소령 때 예, 육군의 그 진급과라는 곳에 처음에 이제 전입을 갔을 때 그 당시 트렌드는 뭐였나 하면은 부대에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진급이 안 되는 거였어요. 수많은 인재가 그냥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사고 난 것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난 것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군의 이제 고위직들이 고민한 거죠. 야 이것이 최선인가? 그래서 그때는 인사 이 고카페 우리 군에서 평정표라 그리고 밖에서는 뭐라 그랬나요? 이게 하급자 평가고 하는 거 인사고과라 그러죠. 예. 거기에 사고 한 명 죽었다 이게 하여튼 안 지워지고 계속 있는 거야. 이거 나면 무조건 진급 안 되는 거야. 예.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제 이런 이제 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그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누군가는 또 그걸 쓰죠. 평가할 때 쓰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는 안 적어도 누군가가 이제 사고 나면은 또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지휘관들이 교육훈련 작전보다는 사고 안 내는데 중점을 둔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분위기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평가라는 게 군에는 여러 출신이 있다 보니까 특정 출신만 진급을 또 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고려 요소가 많은 거야 이게. 예. 근데 그것을 국민들께서는 야 능력대로 시키면 되지.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당장 장군 인사 같은 경우에도 가끔 이제 장군 인사 끝나고 나면은 아주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정 지역이 장군이 진급이 안 됐다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진급도 예, 특히 높은 계급, 하위 계급은 그러지 않아요. 예. 높은 계급은 왜 우리 지역에 장군 진급이 없느냐. 이걸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이. 예. 그 군이 시킵니까? 정치가 시키는 거지. 이제 그런 것이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은 예, 밑에 내려오면은 지금 대위에서 소령 같은 경우에 또 그 위에까지는 뭐 얼추 이제 출신 구분 안 하고 그냥 다 가리고 블라인드해서 이제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하 부대에서도 왜 높은 부대에서 다 하냐 그러니까 또 어느 국방부 장관 있을 때는 야, 그 육군본부에서 하지 말고 진급시키는 것을 계급 낮은 대위에서 소령 같은 경우에는 사단장이나 그 군단장들한테 권한을 줘라. 그래서 이제 무슨 뭐 또 서열 매기는 걸 만들고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열을 주면은 될 확률이 많은 거야. 1번을 주면은. 근데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제도가 이제 그렇게 또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걸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번외로 예, 재미로 이제 교육훈련 잘하는 사람 진급시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군대에 보면 뭐 이제 제대별로 그 부대 훈련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제 ATT다 하는 뭐 중대가 대대가 연대가 잘 싸우는지 못 싸우는지 막 대항 쌍방 훈련하고 하잖아요. 제가 인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연대 그런 훈련 대대 훈련하면은
인사한 사람들이 다 앞쪽에 가 있어요. 그 작전하는 사람들 용납이 안 돼 또. 뭐를 보는지 아니까 이제. 예, 그게 아니고 이건 제 개인적인 내피셜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그런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평상시에 교범을 계속 보고 있지 않잖아요. 학교 기관에서 한번 보고 훈련 계획할 때 본 거 얘는 안 보니까 훈련 나가기 전에 맨날 며칠 반드시 관련된 교범을 몇 권을 다 보고 나가요. 그러니까 교범대로 하니까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범을 안 보는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체크하는 사람은 뭐예요? 교범에 근거해서 체크를 하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같이 평상시 교범을 안 봤더라도 훈련할 때는 봐야 되니까 그걸 안 보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는 어떤 평가 이런 걸 또 인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하튼 우수한 사람들이 리더십 좋은 사람들이 군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이제 맞는데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휘관 교육도 이제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흉내는 다 내놨는데 6대 이제 정규 과정은 6대지만은 대대장 나갈 때 대대장반 교육을 뭐 한 달 내지 2달, 그다음에 연대장반 교육도 한 달 내지 2달, 그다음에 이제 장군 진급하면은 또 한 뭐 1, 2주 정도 교육을 하고 사단장 나갈 때 되면 또 한 1주 교육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바쁘다고 대대장이나 연대장반 교육을 안 받고 바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 또 뭐 김정은이가 미사일 날렸으니까 바로 사단장 나가야 된다 그래갖고 사단장 교육을 안 시키고 내보내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깐 동안이라도 세상이 바뀐 게 많거든요. 그 사이에. 근데 장군들이 밑에 바뀐 걸 모르고 사단장 나오는 경우를 저도 봤다 이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육군 내에 근무했던 장군은 육군의 밑에 이제 싸우는 방식이 원래는 이 방식인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육군 장군이 합참에 가서 근무하다가 사단장 진급해서 나오면은 육군이 바뀐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단장 한 명이 나와갖고 밑에 대대장 한 20명 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전부 엉터리라고 혼낸다는 거지. 환장할 일이지. 환장할 일? 이 말 써도 되나 이거? 갑갑한 일이다 이 말이죠. 예, 갑갑한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대장 할 때 밑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글부글 끓고 저부터도 이제 교육사령부에 전화해서 왜 높은 사람들은 모르고 나오냐고 막 하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사에서 순회 교육까지 나오고 이제 그랬었거든. 아주 좋은 지적을 한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면 그 공자가 쓴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예. 어떻게 보면 해병대 그 사단장은 본인이 그 물속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네. 그리고 그 중대장은 그 병사에게 그 정도의 가혹행위를 본인이 당한다고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덕성과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될 인간에 대한 존중, 배려를 너무 잊어버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것은 기본, 기초,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타인은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안 좋은 사건들 계속 언급하는 것도 사실 그 피해자와 또 유가족분들에게 참 죄송한 일인데 기본으로 돌아가자, 인간성을 회복하자,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뭐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막 명령 지시해갖고 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리더가 되는 사람이 밑에서 좀 이렇게 받쳐주고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이 함께, 예, 서로 신뢰하면서 이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자 뭐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밑에 내려갈수록 어떤 자발적인 복종, 예, 이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어떤 것이 과거에 이제 제가 뭐 초급 간부 시절, 예, 이 시기와 또 한참 뭐 군대 생활할 때 보면은 병사들을 진짜, 예,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인간 취급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제 부하 중에도 있었고 저도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돼 갖고 마구제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항상 이상한 사람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군대뿐만이 아니라 뭐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히
이 군대라는 것은 특히 이제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오기 싫은 것을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징집돼서 왔는데 그 인원들에게 무조건적인 어떻게 명령, 지시,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와갖고 있는 동안에 강제로 왔지만 그래도 뭔가 보람을 느끼고 나가도록 하려 그러면은 그래 내가 뭐 할 수 없어 왔지만은 와 보니까 그래도 괜찮네 이 조직이 뭐 하나 배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려 그러면은 높은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병이 됐든 간부가 됐든 간에 서로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저는 리더십의 첫 번째로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 이제 그 밑에 부하 전우들하고 공감하려고 뭐 별짓을 다 해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또 제 그 구독자분들이 연령이 이제 얼마 전에 잠실 야구장에서 만난 초등학교 한 뭐 3, 4학년으로 추정되는 예, 그 어린이로부터 제가 직접 만난 분은 이제 72살까지 예. 이렇게 된 그분들하고 다 이렇게 하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걸 내가 말씀을 해야 초등학교 3학년도 공감하고 70 넘은 분도 공감할 수 있을까? 이걸 저는 사실 고민하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 채널의 리더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제 채널을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지휘관일수록 밑에 이제 그 조직원들을 좀 공감하려고 자꾸 이해해주고 그런 노력을 해야 밑에 사람들도 아 우리 지휘관이 우리를 알아주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네 모르는 척 알았더니 그게 해서 격해의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신뢰가 쌓여야 우리가 군인은 뭐 죽어지도록 뭐 훈련되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부하 전우들이 상급자를 지휘관을 공감하고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야 공격하러 가자. 그러면 그것이 힘들고 자칫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은 부하들이 간다 이 말이에요. 안 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왜? 평상시 네가 우리한테 잘해봤어라. 이런 어떤 그 억가심정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럼없이 가는 조직원은 뭐냐? 그 지휘관과 평상시에 어떤 공감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돼서 그 지휘관을 그 상급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목표로 뭐 서번트 리더십이 됐든 뭐 뭔 리더십이 됐든 간에 궁극적인 상황, 최종 상황은 그렇게 가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